약간 핸드폰 망가뜨리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3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 봅시다. 사실 다 아는 내용일 거지만 그래도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3차 함수가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점들이 궁금해. 그럼 당연히 3차 함수와 직선을 뭐 하죠? 연립하죠. 그런데 직선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막. 그럼 당연히 직선의 입장에서는 누구와 누구 값이 바뀌는 거야? m 값과 n 값이 바뀌는 거죠. 그 m 값과 n 값이 바뀌어도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절대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죠. 성분들이 있지. 누구랑 누구야? A랑 B는 절대 변하지 않잖아. 근데 3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A, B는 세근의 뭐를 결정지어? 합을 결정짓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놈의 합은 M과 N이 아무리 바뀌어도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해가 몇 개이거나 세 개이거나 아니면은 두 개이거나 아니면 한 개일 땐 무슨 근일 때? 삼중근일 때 이런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지. 허근이 생겨버리면 허근이 세근의 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3차 함수랑 직선 사이에서는 세근의 합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그냥 조금 더 해볼까? 상수함수야. 상수함수의 높낮이가 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구도 안 변해? C도 안 변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두 분의 곱곱곱의 합도 뭐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부수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어 여기 y는 x의 3승 빼기 6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는데 여기 1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여기 교점이 어디니?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진짜 숨쉬듯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성질이어야 돼요. 당연히 세근의 합이 몇인데? 6인데 1에서 무슨 근이니까? 중근이니까 여기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 몇이어야 된다? 4여야겠죠?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가 세근의 합이 6이다를 이용해서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되죠. 그치?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 몇 개만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요약하자면 이거지. 접선인데 어디를 지나는 애를 찾아라? 원점을 지나는 애를 찾아라.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 건데 얘가 하필 뭐를 지나니까?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에서 그은 직선 하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네. 헷갈리게. 네. 오케이. 자, 다시 원점에서 그은 접선 하나 그리고 다른 점에서 그은 접선이 누구를 지날 때? 원점을 지날 때.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대칭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요거 뭐예요 이거? 그 위치에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지. 그지? 근데 얘 있지 얘는 0,0이 여기는 아니죠. 최근에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무조건 접선 몇 개 그어지는 거야? 이런 포인트들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두 개 그어지겠죠. 그지? 그래서 요거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두 개가 끝이다. 두 개가 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0에서의 접선은 여기서 뭐예요? 바로 보이지? y는 x죠. 그러니까 기울기 몇 하나 나오고 1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른 점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나는 경우잖아. 그럼 다른 점이 알파일 때 이게 뭐여야 돼? 세근의 합인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그치? 그럼 다른 접점이 뭐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거 미분해서 뭐 넣으면 끝난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끝난다. 그러면 하나가 더 나올 테고요. 이 두 개 더해갖고 다 구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너희는 또 뭐가 이상한 거야? 네. 근데 이 내용은 요게 딱 메인이라기보단 다른 그 문제들을 푸는 와중에 중간에 이제 포인트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 네, 많은 것들을 좀 압축시켜 주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요. 95번도 한번 볼게요. 지금 0에서 A가 6 사이인데 이런 함수가 있지.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원점에서 여기에 두 접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의 고배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원점 여기 있잖아. 그러면 가능한 상황이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겠지. 그럼 0에서의 기울기는 바로 나오네요. 미분에서 그냥 0 나오면은 6이 나오죠. 자, 이거 한번 찾아볼 건데 일단 이점 좌표를 찾아야 돼. 이점 좌표는 뭐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근계수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지. 지금 x축과의 교점이 0, a, 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근의 합이 a 더하기 6인 상태죠. 근데 이 직선과의 교점은 여기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분이니까 2분의 a 더하기 6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넣어서 y값까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되지. 내가 이 값을 찾은 이유는 뭐냐면 접선이니까 여기서의 미분계수랑 평균 변화율이 어때요? 똑같지. 근데 얘는 오히려 이거 미분해서 이거 넣으려고 하면 조금 어지럽지 않나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평균 변화율을 구하겠다. 0,04와의 기울기는 이거 아닌가요? 이 두 개가 약분될 테니까. 결국 마이너스 4분의 a 빼기 6의 제곱이고 기울기가 거기에다 몇 a 곱하면 6a 곱하면 이게 지금 두 기울기의 모인 상태인 거야. 고비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곱의 무슨 값을 구하랬으니까 0, 6 사이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그래프 그리면 최소값 맞어. 6, 0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겠네요. 몇이에요? 2죠. 이 대입하면 그대로 그냥 답이 나오겠죠. 뭐라고? 아이폰 17 바꿔야 돼. 그거 사실 어제도 가격 알아보긴 했는데 고민하다가 더 쓰자. 저걸요? 저 또 뺑킨 영상 이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서 근데 이미 너무 비싼 정품 케이스를 질러버렸어. 어쩔 수 없어. 내가 아직 가오를 버리지 못하고. 아니 이래서 케이스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뭔데요? 아니 근데 5년 썼어. 이 정도면 난 충분히 썼다고 봐. 그거 바꾸세요. 케이스 안 쓰고 맛없게 5년 동안 쓰느니 이제 맛있게 5년 쓰고 박살 내는 게 낫다. 벌써 너도 이제 백 끼고 나 다녀. 진짜 맛없게 살고 있었네. 당연하지. 어이, 그래. 양주 왜 이렇게 맛없게 다녀? 아니. 근데 여기 그 고이 친구 중에 나랑 똑같은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 진짜요? 케이스 안 치는. 그래서 나랑 되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왜 대체 안 쓰는 거야 이랬는데 오늘 수업하는데 이따 가서 보여줘야지. 이래서 쓰는 거야. 케이스를 이래서 쓰는 거야. 이래서 쓰는 거야 이러면서 보여줘야지. 아이씨 슬프네. 친구도 남자가? 여자이고 좀 신기하네. 여자예요. 오 진짜 신기하다. 패턴이다. 멋있어. 난 엄마한테 참아질까봐 나도. 박살나는 친구 끝이잖아. 자 봅시다.
기울기와 미분계수가 똑같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거 그냥 내가 케이스를 3개로 분류를 해놨거든. 3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 상황에 맞게 정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자신 없다 그럼 외우세요. 그냥 각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해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오해하면 안 되고. 자 봅시다. 하나는 기울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기울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다 비슷해 보이죠? 그지? 근데 얘하고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네들은 평균 변화율입니다. 함수 위에 두 점 사이와의 기울기지. 근데 얘는 어때? 한 점만 함수 위에 있지.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야. A, B가 함수 밖에 있는데 얘랑 이 위에 있는 점 사이와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뭐랑 같다? 미분계수랑 같다 이런 상황이지. 이거는 함수 밖에 한 점에서 이 3차 함수의 근은 뭐인, 아니 이 함수의 근은 뭐인 거예요? 접선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A, B가 뭐고? 함수 밖에 한 점이고 C가 뭐다? 함수 위에 있는 접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얘는 둘 다 어디 위에 있어? 함수 위에 있죠. 그런데 미분계수 쪽의 이 포인트가 이 A, B 중 뭐야? 하나의 값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입니다. A와 B 사이와의 평균 변화율이 B에서의 뭐랑 같다? 미분계수랑 같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 B에서 접선을 세웠더니 이 함수와 다시 만나는 점이 뭐다? A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얘는 자 여기 A가 있고 자 여기 B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똑같은데 A, B 위에 있지 않네?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여기 있을 수 있잖아 C가. 이건 혹시 뭐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점이죠. 이게 C랑.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포인트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요약을 하자면 평균값 정리인데 그 범위 제약 조건이 없어진 평균값 정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의 결론은 A, B 어디에 있다? 사이에 있다 이거잖아. 그 표현을 뺀 그냥 모든 실수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과 뭐가 같은 점? 미분계수가 같은 점을 찾는 이 연산이 사실 이 식의 의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개 정도로 기울기와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것은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 문제를 좀 보긴 봐야겠는데 98번을 숙제로 할까 오늘 볼까 좀 고민이 되네요. 자, 일단 96번 봅시다.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c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의미만 잘 파악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 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a가 몇 하나뿐이기 위한 이것과 마이 t k
이게 무슨 조건이래? 필요충분 조건이래요. 필요충분 조건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얘하고 얘가 어떻다? 똑같은 말이다.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근데 이 식 A 빼기 C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지. 아, 기울기와 미분계수가 똑같다. 이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근데 기울기가 정확히 누구누구 사이의 기울기예요? t, 마일과 함수 위의 점 사이와의 기울기가 함수 위의 점에서의 뭐랑 같다? 미분계수랑 같다. 얘는 무슨 유형이게?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이 뭐다? A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지? 그런데 그 A가 하나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6 하나뿐 이건 좀 그런데.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3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아까 언급했듯 1이 가능한 포인트는 여기냐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이런 포인트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뭐 하나가 되겠지. 근데 점이 t, 마이너스 1인데 그렇게 6 하나뿐이기 위한 조건이 이거랬으니까 마이에서 k까지 t를 이동시켜도 계속 접선이 몇 개여야 되고 한 개여야 되고 접점이 여수로 유리해야 돼. 1로 유리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라인에 있으면 움직이면서 접선이 한 개이다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지? 좋은데 뭐가 문제가 돼요? 접점이 계속 바뀐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지?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여기를 뚫고 가서 이렇게 가도 또 몇 개가 돼? 또 한 개가 되지. 그럼 애초에 이런 식의 표현이 안 나오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필요충분 조건은 이런 모든 K를 주사했더니 이거인 거고 이거일 때 이거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이면 이거인 거고 얘이면 이게 똑같은 얘기여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가능한 상황이 상한과 하한이 있으면서 그걸 제외하고는 없어야 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인으로 만약에 간다고 치면은 이 두 포인트 사이 있지. 그 두 포인트 사이에서 몇 개가 돼 접선이? 3개가 되죠. 그리고 동글뱅이에서도 몇 개가 돼? 뭐 이 상황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 2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범위가 이거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이렇게 추잡하게 나오겠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접점도 어떻게 되고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부등식도 이렇게 이쁘게 표현되지 않고 이 두 개를 다 해결하려면 이제 이 t, 마일이 어느 라인에 있어야 될까요? 그지? 극소 라인에 있거나 극대 라인에 있으면 정확히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설정이 되지. 그럼과 동시에 접점도 얘로 어떻게 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아 얘가 마이고 얘가 k이고 이 접점이 6이거나 그런 상황 어디 또 있어요? 요 위쪽에도 또 있죠. 이게 6이고 이게 마이고 이게 k거나 근데 내가 쓰면서도 되게 이상하네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여기가 6인데 여기가 마이인 건 말이 안 되잖아. 이 상황밖에 안 되겠다. 얘가 y는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사실상 fx는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근 하나 6에서 중근 y는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최고차 한계수는 1이니까 그대로 그냥 답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언급만 좀 할게요. 나머지 숙제로 해보세요. 97번 봐봐. 여기 GT 뭐야?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나조건에 G'X는 GA다, F'X는 GA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GA는 A랑 0 사이와의 평균 변화율이고 F'X니까 이건 미분계수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언급한 상황 중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상황인 거 아니야? X가 0이나 A 구간 양 끝에 걸쳐 있으면 두 번째 상황인 거고요. 가운데 있으면 세 번째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GT가 T GT 빼기 아니 FT 빼기 F0으로 정의되어 있잖아. 그런데 보면은 F 프라임 X가 GA를 했으니까 A 빼기 0분의 GA 빼기 G0인 거지. 아 쏘리 FA 빼기 F0인 거죠. 그지? 그러면은 0A 사이와의 기울기와 X에서의 미분계수가 어떻다는 건데? 똑같다는 건데 X가 0 또는 A의 경계값에 걸쳐 있으면 이거는 거기서 그은 접선이 나머지 여기서 교점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 사이에 있으면 평균값 정리인 거고 바깥쪽에 있으면 평균값 정리의 범위가 벗어난 거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얘의 위치가 중요하겠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조건 나에서 뭐 그런 x가 a라는 둥 3분의 5라는 둥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a가 특이해 3분의 5가 특이해? a가 특이해요. 왜냐면은 a는 여기 겹쳐 있는 점이니까 결국 a에서 그은 접선이 0에서 교점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밀고 나가시면 되는 문제죠. 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98번에 가도 좀 중요한 문제인데 F1 넘기고 X 빼기 1 나누면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얘도 평균 변화가 뭐가 같다요? 기울기가 똑같다 이거잖아. 그때 이 별표 값이 gx의 무슨 값이다? y 값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평균값 정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물론 범위 제약이 없는 평균값 정리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 물론 이제 얘가 1이나 x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문제들을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번은 그래도 그냥 내가 적당히 한 20번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만든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고 숙제로. 자 그래서 한번 끊었다가 오늘은 다항함수의 저기를 갑시다.